다음으로 20위는 아이덴티파이입니다. 바이낸스 같은 해외 거래소를 사용해본 경험 있으신 분들 KYC라는 단어 접해보신 적 있죠? KYC는 Know Your Customer라고 해서 사용자 본인 인증을 뜻합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프로토콜 참여자들은 사용자 본인 인증을 복잡한 절차, 보안 성능 등의 이유로 굉장히 번거로워하죠. 이로 인해 보안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언제든 웹3 시장에서 탑다운 방식의 규제가 들어올 수도 있죠. 아이덴티파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증이 간편하고 프로그램에 익숙하지 않아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안이 뛰어난 인증 방식을 개발했는데요. 아이덴티파이는 탈중앙화된 소유권과 거버넌스를 활용해서 프로토콜의 유연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디파이 시장의 성장함에 따라서 그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되죠. 19위는 인다오입니다. 인다오는 행성 간 탈중앙화 자율조직을 의미하는데 갑자기 행성이 왜 나오냐고요? 다오의 개념을 행성 간 여행 게임에 접목시킨 프로젝트거든요. 플레이어들은 스토리를 진행하면서 NFT를 발견하거나 민팅한 토큰으로 스토리상 필요한 NFT를 구매해서 이야기를 개척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다오에 소속이 돼서 자유롭게 다른 플레이어와 정보를 교류하고 스토리를 이어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게임에 참여하는 존재가 아닌 직접 게임을 만들어 나가면서 세계관을 확장할 수 있는 개념이죠. 비슷한 사례로 최근 NFT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BAYC가 떠오르는데요. BAYC에는 젠킨스라는 관리인 원숭이가 있거든요. 거기서 젠킨스는 독자적인 세계관을 만들어서 참여자들을 끌어모아서 다오를 만들고 소설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 있는 투표권의 일종인 열쇠, 선박 NFT를 판매한 적이 있죠. 이 인다오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바다를 넘어서 우주로까지 뻗어나가는 거죠. 18위 펀버그는요, 공개형 P2E 게임 엔진입니다. P2E 게임이란 플레이할 때 실제 가상자산을 벌어들일 수 있는 게임을 뜻하죠. 지금까지 P2E 게임은 화폐 경제와 아이템 소유가 그 게임에 국한하는 폐쇄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게임 간 아이템 연동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사용성이 높은 아이템은 가치가 더 높아지게 되니까 게임 생태계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면 아이템을 쓸 수 있는 환경이 커져서 가치가 올라가겠죠. 생태계 교류와 통합은 P2E에 정말 중요하다는 것에 착안한 프로젝트예요. 펀버그 엔진을 사용한 모든 게임은 아이템과 토큰이 호환되고요. A게임의 아이템을 B게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게임 내 경제가 활성화되고 아이템 가치는 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17위 문스케이프는 웹 기반 MMORPG P2E 게임입니다. 기존 MMORPG P2E 게임과 다른 점이라면 바로 개발자 친화적인 개발 환경을 조성했다는 건데요. 개발진 입장에서 블록체인과 게임 엔진을 연동하는 작업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해요.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게임 엔진을 쉽게 연동시켜주는 라이브러리가 전무하기 때문이라는데, 그래서 개발자들은 각자 노하우로 이를 구현해야 했고 결국 P2E 게임 개발은 많은 시간이 필요했죠. 문스케이프 팀은 웹3와 언리얼 엔진을 손쉽게 연동하는 라이브러리를 직접 개발하고 이걸 게임 문스케이프에 녹여냈습니다. 특히 게임 아이템을 NFT로 민팅하는 과정을 자동화했는데 NFT와 인벤토리의 자연스러운 연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됐고요. 게임 개발자는 해당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더 쉽게 P2E 게임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라이브러리는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웹3 연동 언리얼 게임 개발을 더 가속화할 전망이라네요. 자, 이제 16위까지 왔네요. Proof of Meditation, 사람들에게 명상을 권장하기 위해서 고안된 P2E 게임입니다. 사용자는 하루 10분 명상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핏빗 같은 웨어러블 디바이스로부터 심박수와 스트레스 수치를 전달받아서 명상 지속 시간과 집중도를 수치화하고 이를 명상의 증거로 기록하고요. 10분 명상할 때마다 명상 데이터로부터 생성된 NFT를 받습니다. 한 달 중 21일을 연속으로 매일매일 하면 보상 토큰을 지급하고요. 게임의 도전 과제를 따라가면서 명상을 습관화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P2E 게임을 넘어서 다오 관리 도구로 사용될 수 있죠. 다오 구성원들끼리 이 게임을 플레이한다면 다오 구성원의 정신 건강을 관리하고 업무 효율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명상도 하고 다오 관리도 하고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걸 목표로 합니다. 이제 반 왔네요. 15위는 배틀집스입니다. 배틀집스는 P2E형 해상 전투 게임인데요. 지갑을 연동해 계정을 만들 수 있고요.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모여서 자신의 NFT 전함을 사용해 전투를 펼칩니다. 지금 다양한 모드를 개발하고 있다는데 추후 업데이트되면 단순 전투뿐 아니라 플레이어 간 전투까지 구현할 예정이라네요.
자, 이제 14위로 넘어갑니다. 프랙처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여러분 백신 접종 증명할 때 쿠브 앱 사용해 보셨죠? 이걸 전 세계 규모로 키워보면 어떨까요? UN 난민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8,400만 명이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난민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다름 아닌 신원 증명입니다. 난민들은 자신의 신분 증명 수단 없이 이동할 경우 최종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죠. 난민들이 이동할 때 내 신분을 증명할 수단을 분실하거나 전부 챙겨오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등장한 게 바로 프랙처입니다. 프랙처를 사용하면 신원증명에 필요한 아이디가 블록체인상에 기록되기 때문에 이동 중 어느 국가에서나 확인할 수 있고요. 본국에서 미처 준비하지 못한 개인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13위는 아레나버스입니다. 운동선수들을 위한 서비스인데요. 운동선수들과 관중들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토큰 이코노미를 구현한 겁니다. 메타버스로 운동선수들끼리 교류할 수 있는 광장을 만들어서 선수들끼리 정보, 지식 등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으로 운동선수들을 위한 금융상품 디파이를 이 토큰 이코노미상에 구현했죠. 웹3상의 툴을 활용해 스트럭처 거버넌스를 갖춰서 전체 플랫폼이 운영되고요. 선수들은 대회에 출전하거나 커뮤니티에 활동하면 토큰을 얻게 되고 리스크를 감수하는 만큼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웹 3.0의 거버넌스를 통해 트랜잭션 과정과 조직 구성이 전부 투명하게 공개되죠. 다음으로 12위 블록스냅은 조건 검색이 가능한 블록체인 장부 검색기입니다. 모든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트랜잭션 정보가 담긴 장부를 블록 형식으로 네트워크에 업로드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익스플로러에서 지갑과 트랜잭션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 이더 스캔이 있죠. 하지만 정보를 필터링해서 검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갑 주소 A에서 지갑 주소 B로 송금한 트랜잭션이 있는 모든 블록을 보려면 일일이 블록들을 열어봐서 트랜잭션에 A 지갑 관련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블록스냅은 이를 빠르게 가능하게 합니다. 조회할 주소를 입력하고 필터링할 조건만 입력하면 해당 정보가 있는 부분만 스냅샷을 캡처해서 CSV 파일 형식으로 보여줍니다. 오래 걸렸던 조건 검색을 손쉽고 빠르게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단순히 스냅샷을 찍는 것에 멈추지 않고 암호화 증명으로 해당 내용이 진실임을 보증까지 하죠. 자, 이제 11위 캐논이죠. 캐논은 다중 블록체인 배포에 대한 자동화 기능을 지원하는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 환경 플러그인입니다. 다중 블록체인을 배포할 때는 많은 요소를 고려하면서 개발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모듈은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또 어떤 모듈은 폴리곤 네트워크에서 돌아가야 한다면 개발자는 각 네트워크에 올라갈 스마트 컨트랙트를 한 개씩 작성한 후 알아서 싱크를 맞춰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거죠. 캐논은 2개 이상의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갈 이 스마트 컨트랙트의 개발에 대해서 자동화된 파이프라인 및 배포를 구성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